여러분들의 인생이 활짝 피어나기를 바라는 인생 피어스의 이승환입니다. 이번 주는 행동경제학 6장의 내용과 더불어서 피어스원 포트폴리오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운영 성과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와, 제가 피어스원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행동경제학 관련 내용을 같이 담게 되는 이유는 인덱스 펀드를 투자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흔들림이 굉장히 많고 또 결정에 대해서 유혹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안정적인 재정적 성과를, 투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인덱스 펀드와 함께 마음의 흔들림이 없는 나의 행동경제학적인 성향, 이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영상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장 내용 들어가자 보면은 제목은 자부심의 덫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부심의 덫.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거기에서 제시되는 가격은 맞다. 그래서 내가 자신을 믿는 것만큼 실수를 하기가 쉽다. 이런 내용들이 6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6장을 들어가면서 책에서는 이런 질문을 주고 있는데 책의 내용과 조금 변형을 했어요. 책에서는 미국에 있는 어떤 도시 이름을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그 도시 이름보다는 잘 아는 호주 쪽으로 질문을 좀 바꿔보았습니다. 유사한 내용이 될 거예요. 자, 호주 사람들은 호주의 수도 시드니로 발음할까요? 아니면 사이드니로 발음할까요? 참고로 영국 발음과 미국 발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질문을 바로 듣고 떠올리신 답이 있으세요?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이거 가지고 가끔 서로를 놀리는 데 썼었습니다. 사실은 이 발음에 대해서 신경 쓰다가 우리가 진짜 질문의 명제를 놓치게 된 경우가 이런 경우일 것 같아요. 사실 호주의 수도는 시드니가 아니죠. 네, 시드니가 아닙니다. 어디일까요? 맞히신 분이 계실까요? 누구는 바로 딱 얘기를 할 거예요. 아유, 어떻게 호주의 수도가 시드니야, 멜버른이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는 그게 아니죠. 캔버라입니다. 사실은 이 호주의 수도가 캔버라인지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사실은 이 질문에서 이 수도에 대한 핵심 내용을 놓쳐버리고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을 빼앗긴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성에서부터 출발하다 보니까 이건 맞다, 틀리다라는 내 긍정성 기반의 결과값을 얼른 떠올리시게 된 거죠. 음. 스스로를 좋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스스로를 좋게 평가하는 것은 뭐 소위 낙관주의라고 하잖아요. 추진력과 또 활기찬 생활 이런 것들의 버팀목이 되는 게 이런 낙관주의이자 긍정성입니다. 이 책에서는 낙관성, 뭐 긍정주의를 없애자는 것은 아닌데 이 자기를 믿어주는 이 자부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굉장히 좀 미묘하죠. 자기 자신을 믿지 않으면 투자를 아예 시작하지도 않을 거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려면 적절한, 적절한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적절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또는 여러분들이 이건 적절한 자부심이야 라고 객관적으로 증명될 만한 경우가 얼마나 있었겠느냐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투자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적절성을 찾아내야 된다는 계속 하던 대로가 아닌 스스로 문의하고 스스로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뭐 소위 말하는 깨어있는 상태 그게 유지되어야 우리가 투자에서 잃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우리 생각만큼 현명하지 못하다는 이 단점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비슷한 사례를 하나 더 보자면 우리가 헬스클럽을 결제할 때 연간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연간 결제하고 그 연간 바- 아, 운동 횟수, 그러니까 헬스클럽 이용 횟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연간으로 결제하기보다는 갈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는 회당 이용권 방식이 많은 회원님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결제만 해놓고 행동 패턴이 바뀌지 않아서 습관이 되지 않아서 헬스클럽 이용권을 상당 부분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왜 생겼느냐 하면 내가 운동을 할 거야 라는 자기 의지를 과대평가하는 경향 때문에 생기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즉 희망에 베팅했기 때문에 돈이 사라졌어요. 음, 이런 경험을 본인 또는 주변에서 많이 보셨겠죠? 자, 많은 연구 결과에서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심리학자, 증권 분석가 등의 이런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조차 판단에서 과도한 자기 과신이 있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들 중에서 어, 내가 맡은 이 사건은 68%, 약 70%의 승소 확률이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50%에 불과했다라는 이 저자들의 연구 결과가 또 첨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자기 과신의 만연함과 그 심리적 기반 그리고 그에 따른 그것이 금전적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과 더불어서 행동 경제학 경향 중에 왜 이 자기 과신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가 그리고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6장의 인트로 부분, 책이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6장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안내 글이 한 챕터 나와 있었고요. 이 내용 여러분들과 정리해서 나누었습니다. 다음으로 피어선 포트폴리오 성과를 보겠습니다. 빨간 줄이 S&P 500 인덱스, 파란 줄이 피어선 포트폴리오입니다. 빨간색 S&P 500 인덱스가 100이라는 수치가 떨어질 때 피어선 포트폴리오는 40이라는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피어선 포트폴리오는 S&P 500보다 60% 정도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직전 연도에 있었던 2021년도의 3월달 그 코로나 위기 때의 경제 상황에 반영된 하락분에 대해서도 피어선 포트폴리오는 S&P 500 대비 훨씬 낮은 수치로 하락하는 데 멈췄고 계속 상승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인덱스 투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버핏이 추천했었던 S&P 500 인덱스 투자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러한 하락기에 우리가 마음을 다잡을 수 없다면 피어선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의 운영 성과 보겠습니다. 2021년 11월 19일은 투자가 시작된 지 365일 플러스 4일이 돼서 369일입니다. 이때까지 제가 했던 투자 수익률은 18.79%였고요. 연평균 수익률은 17.59%였습니다. 지난주에 환율이 1% 상승했었고 주간 자산 가치는 약간 떨어졌습니다. 0.05%. 그렇더라도 연평균 수익률 약 17%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성과다. 이 전 기간에 걸친 제가 투자를 시작한 전 기간에 걸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21년 11월 19일자까지의 업데이트 내용을 보자면요. 미국 경제 내용에서 한동안 코로나 이슈가 정상적인 경제 예측의 걸림돌로 존재했었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금리 정책의 향방에 시장의 눈이 쏠려 있는데요. 과연 금리를 올릴까 내릴까, 테이퍼링이 언제쯤 시작될까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걱정 말라는 파월의 의견이 있지만 그와 달리 공급 문제와 고용 문제는 꾸준히 존재하고 있어서 특히 고용률 제고를 위한 임금 인상과 인플레이션이 동행할 거다. 같이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고용률 올리다 보면 인플레이션 잡기는 힘든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시장의 우려가 파월의 의견만으로는 안심을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5년물 국채금리도 10년물 국채금리보다 올라가서 소위 장단기 금리차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시장이 좀 어려워질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월 결정의 핵심이 되는 고용률은 개선되고 있고요. 완전 고용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것이 미국 관련 지표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여러 우려 속에서도 경기 회복으로 향하는 연준의 기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증시가 갑자기 하락할 거라는 것은 기우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주 마감일 11월 12일 대비 미국의 3대 지수 변동을 보면 다우는 마이너스 1.38, S&P 500은 0.32, 나스닥이 많이 올랐습니다. 1.24%의 상승을 이뤄내면서 지난주에 마감을 이루었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짤막하게 피어슨 포트폴리오 운용 성과와 행동경제학을 통한 투자심리 다잡기를 같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영양가 있는 정보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